1400년대는 모험과 개척의 시대였습니다. 동방무역이 번성하고 바다는 부와 영광을 약속하는 길이었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1400년대로 돌아가 직접 해상무역 도시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울프 헤이븐이라는 섬에서 작은 부두 창고와 함께 부와 영광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데요. 먼저 도시 건설에 필요한 목재와 연장을 구입 목록에 등록해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 생산단지를 건설해서 안정적인 목재 공급을 마련할 건데요. 벌목소의 범위가 겹치지 않게 8개를 배치해야 하는데 도로로 간단히 안내선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벌목소 4개를 배치하고 나머지 4개도 범위가 겹치지 않게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창고에 도로를 이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도시의 목재 공급을 담당할 목재 생산단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부 작업장을 만들어서 낚시로 식량을 얻도록 할 텐데요. 어부 작업장 건설에는 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짓고 차차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단지를 건설할 시간입니다. 먼저 시장을 배치해주고 도로로 가볍게 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 범위가 허용하는 선에서 주택을 적절히 배치하겠습니다. 주택이 완성되면 주민이 이사 오게 되는데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이사를 가지 않습니다. 우선 필요한 건 사과주를 생산해서 음료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사과주 생산을 위해선 농장을 건설하고 각 농장에 4개의 밭을 배치해야 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물류 창고를 중심으로 완전한 대칭 형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 창고로 도로를 이어주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도시의 사과주 생산을 책임지는 사과주 농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당을 지어서 종교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차례인데요. 예배당의 영향력은 시장 범위의 약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2곳에 지어서 모든 주민이 예배당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시민 등급의 주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시민은 의복과 오락시설을 필요로 하며 동방의 향신료를 맛봐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승급이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은 기초자원인 연장이 부족해서 도시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리차드 노스버그 경에게 배 한 척을 구매해서 부족한 연장을 수입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원을 쥐어짜내서 위복 생산을 위한 삽농장을 건설해 볼 건데요. 삽농장은 사과주 농장과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과주 농장이 재배와 생산을 동시에 담당했다면 삽농장은 재배만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가공단지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주어집니다. 우선 자원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물류창고 대신 부두창고를 활용해서 위복 생산단지를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창고와 인접한 도로에 방직소를 건설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방직소를 통해 위복이 공급되면서 도시 등급이 올라 철광산 건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우선 채석장을 가동해서 석재를 얻어주고 석재가 충분히 모이면 철광산을 건설해서 물류창고로 도로를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두창고 근처에 철 재련소를 건설하고 그 옆에 연장 제작소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 재련소 하나당 2개의 연장 제작소를 가동시킬 수 있어서 연장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주택의 승급에도 연장이 필요합니다. 연장 제작소를 통해 연장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도시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선술집을 지어서 주민들의 오락 욕구를 해소시켜줄 차례인데요. 선술집은 시장과 거의 비슷한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가능한 가까이 붙여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도시가 발전하면서 더 많은 자원을 보관할 필요가 생깁니다. 부두창고 옆에 저장소를 추가해서 자원 보관량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슬 세금 수입을 위해 주민을 늘려야 하는데 그 전에 농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농장과 밭 하나만큼의 거리를 벌려서 농장을 지어주고 그 다음 밭을 배치하여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은 삼배옷 말고도 밧줄 제작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잉여 생산이 되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택단지를 확장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도시장의 범위를 어느 정도 겹치게 해서 일자 형태로 도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배치가 적절히 마무리되면 나머지 과정은 무척 쉬워집니다. 기존 구역을 참고해서 예배당과 선술집을 배치하고
도로를 따라 주택을 지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 두 개의 주택단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주민이 늘어나면 다시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그중 하나는 옷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요. 방직소를 6개까지 늘려서 수요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흙길을 돌길로 바꾸는 작업도 진행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석재가 사용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류 속도가 빨라져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제 주민들에게 향신료를 공급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우선 남부 사막 지역의 섬에 부두를 건설해서 향신료 재배에 도전하도록 할 텐데요. 향신료를 재배하기 위해선 먼저 주택단지를 건설해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먼저 도로로 간단한 틀을 잡고 적당한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만 주택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추야자 농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볼 텐데요. 먼저 재배지를 지어주고 밭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관계시설이 없는 관계로 재배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관계시설을 배치해주고 나머지 밭을 배치한 다음 마무리해주겠습니다. 관계시설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대추야자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계시설 하나의 유지 비용이 무려 30골드라는 것입니다. 30골드는 꽤나 부담스러운 비용이기 때문에 향신료 농장도 기존 관계시설과 붙여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밭이 보이긴 하지만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관계시설은 천천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염소 목장을 지어서 사막지역 주민들에게 음료를 공급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 적자도 꽤 늘어났지만 음료 부족으로 폭동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무역선 이카라가 남부섬에서 향신료를 싣고 울프 헤이븐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이카라는 남부섬과 울프 헤이븐을 오가며 향신료를 운송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마침내 진귀한 향신료를 맛본 일부 시민들은 부유층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유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빵과 맥주 그리고 가죽옷을 공급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생겼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세금 수입이 대폭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가 해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밀과 허브는 특정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한데 씨앗을 구매한다면 일반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방법은 한 종류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이제 밀 씨앗을 심어서 밀농사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 기존 농장과 비교해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확장이 쉬운 사각형 형태로 배치하고 주민 수가 늘어난 만큼 같은 방식으로 하나 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농장 2구역을 완성시키면 빵 생산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 정도 양이면 모든 주민을 먹이고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분소와 제빵소가 필요합니다. 물류창고와 최대한 가까이에 건설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제는 맥주를 생산하는 것인데 맥주 생산에는 밀과 허브가 필요합니다. 섬 3군데를 조사한 결과 마침 밀과 허브가 자라는 마운트 포드 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허브는 수도원 정원을 통해 재배할 수 있는데 밭의 개수가 무려 8개에 달합니다. 일단 적당히 테트리스를 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4개의 정원을 배치한 다음 도로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맥주를 위한 허브 농장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중세 시대에는 홉 대신에 그루트라는 허브 혼합물이 주로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부두 창고 근처에 양조장을 배치해서 맥주 대량 생산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맥주는 무역선을 통해 울프 헤이븐으로 운송이 되어 부유층들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한편 울프 헤이븐에는 성당과 교도소가 들어서면서 도시가 한 단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유리를 수입해야 했지만 직접 생산하는 수고에 비하면 무척 저렴한 비용이었죠. 이제 책 생산을 위해 제지소에서 종이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지소는 오직 강 위에만 건설이 가능합니다. 마침 허브 농장이 있는 마운트 포드에 강이 있어서 종이 생산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또 다른 재료는 염료인데 염료 생산은 사막의 인디고 농장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시설을 포함한 유지비가 상당하지만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둘 걸 기대하며 인내하도록 합니다. 이제 종이와 염료가 준비되었으니 인쇄소를 지어 본격적인 책 생산에 돌입합니다. 책도 해결했으니 앞으로 가죽옷을 생산하는 일만 남게 되었네요.
가죽옷 생산을 위해선 돼지 농장을 만들어서 먼저 가죽을 생산해야 하는데요. 농장의 형태가 특이한 관계로 사각형 형태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사각형 형태를 포기하고 적당히 대칭만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돼지 농장이니만큼 자연스러운 느낌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죽을 생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가죽을 무두질해서 가죽옷으로 가공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소금이 필요해서 암염을 채취한 후 가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두질 작업소는 강 위에 지어야 하는데 덕분에 마운트포드는 가죽옷 생산까지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암염광산과 강이 함께 존재하는 바람에 가죽옷을 생산하기엔 이만한 장소가 없었죠. 이제 부유층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달성하면서 도시 최초로 귀족 계급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귀족들도 새로운 요구를 하긴 했지만 부유층에 비해서는 아주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귀족들의 요구 조건은 고기와 포도주 그리고 모피코트였습니다. 돼지고기라면 좋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요구한 건 소고기였죠. 돼지 목장과 소 목장에 다른 점이 있다면 소 목장은 배치가 더 까다로워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절히 배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비교적 깔끔한 모양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를 포기했지만 생산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배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을 위한 모피를 제공할 희생양은 마운트포드 섬에 거주하는 곰들이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 마운트포드 섬이 없이는 부유층과 귀족을 만족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그나마 희소식이 있다면 포도 재배는 울프 헤이븐에서 가능하다는 건데요. 포도 농장 또한 역시나 머리 아픈 배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도전한다면 언젠가는 적절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효율과 적당한 깔끔함을 갖춘 포도 농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고기, 모피코트, 포도주로 귀족들을 만족시키면서 세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잔고가 10,000골드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제 어느덧 200,000 골드를 바라보게 되었네요. 이제 넘치는 재정과 자원을 쏟아부어 진정한 중세 도시의 낭만을 실현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주거구역을 성벽으로 둘러싸는 것인데요. 주택과 한 칸 정도의 여유를 두고 성벽을 둘러주고 성벽을 가로막는 주택은 중세의 낭만을 위해 과감히 파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두르는 작업을 마무리한 뒤에는 모서리 부분을 다듬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엔 성내의 도로를 모두 돌길로 바꿔서 성 내부의 느낌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과정이 이루어지면 제법 운치 있는 성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펑펑 썼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수많은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남는 자원으로 군함을 건조해서 안전한 무역을 위해 해적들을 소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먼저 공격을 해오는데 전함의 수가 많으니 공격성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무역선에게는 언제라도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확실히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요한 소탕 작전 끝에 인근 바다에 남아있는 해적선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의 무역선을 감히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서 시작했지만 울프 헤이븐을 꽤나 그럴듯한 대도시로 성장시켰습니다. 도시는 향신료와 맥주 수출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유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자원들을 자급자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스럽게 오늘의 도시 건설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고전 도시 건설 게임 아노 1404를 간단히 찍먹해봤는데요. 사실 아노 1800을 많이 추천받았는데 이왕 할 거 시대 순으로 체험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전 시대로 간단히 예열을 해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